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제가 노조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에 따른 기업이 조치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거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요. 오늘 이야기는 딱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조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생산직 노조들이 어떻게 될지 자료와 함께 예측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운명 예측과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연결시켜 볼 건데요. 아마 여기까지 정주행하시면 현대차그룹 노조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 스포일러는 자동차 전문 채널이니까 현대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은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58.2%에 달했고요. 그 중에서도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곳들은 부담된다는 의견이 71.2%나 나왔습니다. 이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왜 부담스럽냐는 질문에는 인건비 부담이 50.3%, 고령 인력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21.2%, 그 외에 적합한 직무 부족, 고령 인력에 맞지 않는 업무 환경 같은 게 꼽혔습니다. 정년 연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요. 임금 체제 개편, 고령 인력 배치 전환 같은 게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생각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응답이 53.1%를 차지했고요. 별로 영향 없음이 39.9%,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것은 6.9%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진 배경이고 핵심 자료는 이겁니다.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기업 중에 신규 채용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2%에 달했고요. 노조가 없는 기업은 46.6%였습니다. 이건 현대차 생산직 채용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죠. 퇴직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퇴직 후에 계약적으로 재취업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현대차그룹 생산직 노조가 주장한 얘기들하고 모두 반대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정년 연장을 꺼리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싶어하고 사무 연구직 위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영상 전개를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생산직 하면 파업, 근무태도, 불량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가뜩이나 기업들도 생산직을 줄이려고 아우성인데 앞으로 이 생산직 노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 대규모로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로봇들이 공장 자리를 대신 차지할 거고요. 생산직 인력이 감소될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심하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지난 2년 동안은 현대차 노조의 행보가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파업도 없이 인단협도 잘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유지와 보장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후 세대의 고용까지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지금 세대의 일자리까지는 지켜야 하는 게 지금의 노조가 가지고 있는 최대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구조조정이라는 압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인력 구조를 바꿔야 하고 지금 직원들은 이걸 막아야 하고 그런데 마땅히 방법은 없고 결국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규모로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솔직히 월급이 더 안 오르거나 성과급 지급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게 파업이 명분이었잖아요. 돈을 덜 받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덜 받고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끊기는 거잖아요. 이건 생계가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파업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대규모 도산 사태 그리고 사무 연구직의 포화 현상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인력 감소가 자연스럽게 부품 업체 수와 인력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부품 수가 줄어들고 생산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생산 과정이 줄어들기 이전에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부품 업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료랑 한번 볼까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인원을 보면요. 2016년에 26만 5천 명이었던 게 작년에는 23만 5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작은 22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도 볼까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부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구한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라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11,100개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내연기관차 엔진에 6,900개 부품이 들어간다면 전기차는 6,900개 부품 모두 필요 없고요. 구동 전달 부품이 5,700개라면 2,100개 정도가 없어질 겁니다. 전장 부품이 3,000개라면 2,100개가 필요 없어지고요. 백분율로 따지면 엔진은 100%, 구동 전달 부품은 37%, 전장 부품은 70%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품 업체가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새로 개발해서 원청과 하청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불투명한 현실인 게 최근에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미래차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부품 업체는 43.6%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래차 부품을 양산 중인 업체는 29%, 그리고 이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대응 중인 업체 중 47%가 자금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32%는 연구개발 전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품사 46%는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자신들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응 방법을 아예 모른다고 답한 부품사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포화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자고요. 생산직 관련 일자리가 전망도 별로 좋지 않고 필요 인력도 줄어들면서 경쟁률도 점점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무 연구직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이쪽 분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사무 연구직도 수요가 그렇게 폭증하는 수준은 아닌데 생산직으로 가려던 사람들까지 몰리다 보면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쉽게 비교하면 그겁니다. 유튜버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공 사례도 많아지다 보니까 영상 편집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상 편집 인력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편집자들 경쟁률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이었고요. 이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최근 노조의 행보를 다시 보면 꽤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년 연장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자기네들 오래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오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보면 노조도 이게 최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결국 현대차 노조도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자료를 다시 보면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거잖아요. 생산직 노조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노조 위원장을 강성 인물로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조 대표단이다, 위원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도 어쨌거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거잖아요. 투표는 노조원들이 하는 거고요. 이걸 노조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강경한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회사 인력 지각 변동은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노조 입장에선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대변해줄 수 있고 그 주장을 어떻게든 회사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 자녀 채용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도 채용을 못 시키고요. 자녀가 채용된다 하더라도 일자리 미래가 어두우니까 굳이 다음 세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대 사람들이 최대한 길게 일을 하고 최대한 많이 받아가는 게 노조 입장에선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기아 생산직 채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 노조원들은 자녀를 우선 채용해달라는 주장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생산직 채용을 시작했는데 지원자는 또 5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경쟁률은 500대 1이나 됐고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굳이 왜 생산직을 뽑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이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 규모에 비하면 정말 소규모 채용인 거죠. 지금 정년 퇴직자가 매년 2,000명에 달하고 5년이면 1만 명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1,000명 정도는 뽑아야 대응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100명밖에 안 뽑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뽑는 소규모 인원들이 향후 생산직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걸 감안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 조정이 현실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소규모로 채용하게 되면 새로 뽑힌 정규직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대규모 구조 조정을 피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로 뽑힌 사람들은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별다른 저항도 없을 겁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이야기가 지금 대부분의 인력들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죠. 이 말은 곧 어차피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결국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산직 채용을 5년 만에 한 거고 향후에 필요한 인력만 소규모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일어날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정년 연장 같은 걸 꺼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신규 채용이 노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 많다. 앞으로 현대차 생산직 노조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이 때문에 쌍용차 사태와 같은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대차 생산직 대규모 구조조정은 하청부품업체의 대규모 도산 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도 신규 채용보단 정년 연장이 더 나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강성노조 위원장을 선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노조의 운명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